연결이 오늘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매입니다. 오늘 우리 촬영 감독이 영상을 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즈모 포켓3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그거를 좀 배우고 여러분에게 라이브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 건물에 와이파이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되는데 지금 다른 기기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안 되네요. 오늘은 아마 제가 핸드폰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 다른 마이크를 좀 썼는데 음향은 어떤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어떤가요? 소리는 괜찮게 나오나요? 네.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어떤지? 새로운 기계나 물건들을 항상 써보고, 그동안은 제가 이제 그 유선 마이크죠. 유선 마이크를 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무선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 설정해서 써보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예. 앞으로는 그 오즈모 포켓3가 되게 화질이 좋아요. 핸드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늘 그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법들 하나하나 배워서 하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또 저희 감독은 그 EBS나 KBS에서 촬영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둘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하나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중파라든가 종편에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해봤고, 또 그 전에 또 한 채널에서 이제 패널로 뭐 게스트죠. 근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그런 유튜브였으니까 그런 걸 오래 했기 때문에 촬영에 임하는 거라든가 내용을 구성하는 거는 쉬운데, 이 유튜브 자체의 그 생리를 몰랐어요. 정말 썸네일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한 달 한 달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꽤 이제 연차가 되었죠.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고프로도 샀었고 몇 가지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샀는데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근데 이번에 준비한 오즈모 포켓3는 생각보다 간편하고, 일단 영상 화질이 엄청 좋고 핸드폰으로 찍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오늘 감독한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에 접목하는지를 했는데 오늘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이게 와이파이 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다음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패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교육 Q&A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안타깝네요. 지금 패드가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긴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사실 조금 지겨웠어요. 근데 그래도 5월 5일날 석가탄신일날은 절에 다녀왔고, 오늘은 또 영상 관련된 미팅과, 그리고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 날은 PT를 받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어떤 사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드릴게요. 일본 드라마인데요. 진이에요, 진. 그 어질 인자를 일본어로는 진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 그래서 그 진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시즌 1, 시즌 2 이래서 아마 한 20 몇 편 될 거예요.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훈서님 오전 근무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그 타임 슬립이라고 하죠. 일본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은 소재로 써요. 시대가 현재 시대에서 벼랑간에 어떤 충격을 받고 에도 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보신 분들 있어요? 오래된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번에 떠서 제가 봤는데 진짜 아껴가면서 봤어요. 원래 이런 막 그 시리즈들은 날밤 새면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러게 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막 2편, 3편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꽤 걸렸어요. 한 2주 넘게 봤죠. 근데 역사, 휴머니즘, 그 다음에 메디칼, 그리고 거기에 뭐 약간의 사랑,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이라든가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는 방법들, 그리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약간 대하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그 육식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에도 시대에 제일 그 좋아하는 음식은 흰쌀밥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쌀밥이 주는 부드러움.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본은 굉장히 다품종의 쌀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보통 식당 가도 밥이 참 맛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계량이 조금 덜 되면서 사실은 쌀이 맛이 없거든요. 밥이. 일본은 밥이 되게 맛있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배경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서민이든 뭐 부자든 흰쌀밥을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은 정말 무 절인 거, 지금 말하는 단무지 같은 거, 그게 단 거예요. 몇 가지. 뭐 늙은 오이를 절였거나 무를 절였거나 이런 약간 절임. 그러니 얼마나 영양이 불균형 되겠어요. 그래서 걸린 병이 각기병. 근데 우리는 사실 제 세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고 각기병으로 사람이 죽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는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다리 이렇게 섰다가 망치로 툭 치면 다리가 탁 올라가는 그거 우리 테스트 하잖아요. 신체 검사할 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심장을 쪼이고 그래서 죽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위열자라 그래서 콜레라, 그거로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일본이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개국을 빨리 했고 외침이 많았죠.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균들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들어오고 문명이 들어오더라도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작용들. 뭐 외래 식물, 외래 동물, 그 다음에 외래 세균 다 마찬가지겠죠. 향토적인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현대에 있던 외과 의사가 그 에도 시대로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특히 페니실린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얘기들인데 나중에 여자 의사가 된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쭉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혼자 조용히 한 편 한 편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순화됐고 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서희님 일본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한국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게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건축물들도. 물론 그 덕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따뜻하게 자연의 공격에 덜 당하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건물도 100년 된 건물, 150년 된 건물에 현지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문화 유적이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샤시를 싹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딸도 100년 된 호텔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지가 100년 된 호텔인데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호텔 수요보다는 이제 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생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임대해주는 건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거의 많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춥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뭐 몇십 년 된 건물, 뭐 아파트들도 뭐 한 20년, 30년만 다 때려부시고 다 재건축하고, 그리고 또 건축자재도 엄청 많이 뭐 전 세계에서 수입해 쓰고 이러니까 사실 추운 거 더운 거 잘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편리하니까 이렇게 살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역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용돌이 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샤멜리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눈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자세라든가 나의 방향을 배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네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중간 춥죠?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옷을 긴팔 입고 왔는데, 얘는 얇은 티셔츠와 같은 살짝 비치죠? 예, 그 정도의 가디건이에요. 근데 되게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이너로 입기 딱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제가 흰 가죽 자켓을 하나 입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원래는 저의 계획은 자녀교육 Q&A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일에 질문이 있으면 올리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오늘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제가 정식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월인데 생각보다 춥죠. 예. 훈서님도 의사신데 저는 본의 아니게 참 의학 드라마를 잘 보더라고요, 제가.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정말 신기에 가까운 기술, 특히 외과 의사들, 수술하시는 분들의 그 현란한 그 손놀림, 그리고 또 그거를 둘러싼 서로에 대한 질투.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듯이 항상 어떤 드라마든 어떤 장면에서는 중심되는 인물을 시기하는,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욕심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인간 드라마에서 많이 있죠. 예. 훈서님은 국내 의학 드라마는 안 보시고 미드는 본다고요? 저는 이번에 일본 드라마를 봤어요. 일본 드라마 진이라고요. 진. 네, J-I-N. 그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도와야 되고,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화롭게 굴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2025년이죠.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렸을 때, 수도는 있었지만, 새빵살이도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집 전체가 약간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도시에도 그런 데가 많았어요. 여러 집이 있고, 그리고 또 바깥에는 뭐 빨래할 수 있는 데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수도, 서울에서도 집집마다 우물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는 당연히 손빨래 해야 되는 거고, 연탄이나 혹은 석유 난로로 또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랬었어요. 뭐 당연히 세탁기 없었고요. 예. 그때 내가 만약에 태어났고 그때 내가 엄마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만약 내 주변에 뭐 서울과학고 같은 그런 데를 다니는
학생을 가진 엄마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내가 차 한 잔 사드리겠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는 딸이건 아들이건 인류가 편하게 살 수 있게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AI, 생성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등반 클래스 듣고 싶은데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 12일 날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때 개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라방도 하고 그날 그 링크도 열 것 같아요. 네,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브루스님께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누군가는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민사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민사고. 민사고는 어떤가요? 너무 좋은 학교죠. 너무 좋은 학교인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정권에 따라 그 수월성 교육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압박하는 데도 있거든요. 민사고로서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학교가 특히 굉장히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학교 재단의 돈만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예. 파스테르 유업이 돈을 벌어서 최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뜻으로 학교를 만들었지만 워낙 럭셔리하게 만들었고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그 교육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못하시고 다른 다른 회사로 재단이 넘어갔죠. 예. 저는 우리나라에 이튼스쿨 같은 그런 민사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를 나라에서 하여튼 전 국민이 자랑하는 학교가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 중간에 막 자사고 없앤다고 막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인 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학비가 비싸요. 이번에 이제 강원도 전형, 강원 인재 전형을 새로 만들었는데 미달났거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내는 돈만 1년에 3천만 원이 좀 넘는데 실제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부과돼서 나가는 돈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집에서 그런 경제적인 후원도 해줘야 되고 아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마음속에 원픽입니다. 민사고 되게 좋은 학교다.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국대학 입시랑 그 연관성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외대부고가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인문, 자연, 국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서 외대부가 엄청 돋보였고 일단은 근데 학생 수가 많이 달라요. 네, 학생 수가 외대부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능력이 되신다면 목표로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코치님께 저희가 많이 보답해야겠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도 코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요? 네. 저는 수월성 교육이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모인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른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와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학교들은요 성공합니다. 많이 성공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외대부고도 보내봤고 단대부고도 보내봤잖아요. 고등학교 일반고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 학교를 가보면 나는 똑같은 엄마인데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선생님들한테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감독을 한다. 그럴 때도
학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시험을 보게 해줄 수 있느냐가 우선인지, 누가 커닝하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우선인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가 다소 미흡하고 다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여더라도 어른들한테 계속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치님, 날씨가 좋아요. 어떤 라방일까요? 오늘은 자녀 교육회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패드를 켤 수가 없어서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하는데, 또 아까 제가 잠깐 켰다가 껐었거든요. 테스트하느냐고. 그래서 온 김에 여러분에게 하고 갈까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일부는 공식적으로 기부금 입학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와 입학생 그리고 어려운 재학생 모두 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부금 입학이 허용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또 그 나라에 많은 그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군대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교육, 특히 입시, 이 세 가지는 전 국민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국가장학금이 생긴 이후로 실제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기부금 입학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딸맘인데 과거를 목표로 공부시키고 있는데 사춘기가 와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힘든 것보다 아이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사실은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막 졸려. 그리고 막 딴 생각 나.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거를 애들이 알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엄마가 잔소리하고 화내고 막 야단치고 마치 내가 게을러서 못했다고 한다면 아이가 정말 있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사춘기는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일단은 엄마가 사춘기임을 인정하고 깨어있을 때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나 공부 습관이나 선행학습을 사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춘기 저도 다 겪었죠. 뭐. 아이들 다 사춘기 했지만 일단은 그거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현상인 거지. 그리고 만일에 과거를 목표로 했는데 얘가 사춘기로 인해서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관계없지 않을까요? 일반고 가서 과거 애들보다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유일한 길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더 우선이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걱정하는지. 네. 근데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할 때 있어요. 왜 우리도 몸살 나고 뭐 김장을 하거나 이사했을 때 막 몸살 나요. 너무 아파. 정말 그 침대 밑으로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쪽 머리에는 밥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 되는데, 누구 엄마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돼. 예.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런 얘기 해요. 아들 딸한테도 막 힘들거나 어떤 막 굉장히 실패를 하고 힘들고 고뇌에 차고 억울해하고 막 분했을 때 이제 엄마랑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중에서 긴 인생을 봤을 때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실패는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돌리는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 그냥 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툭툭 털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혹여 이게 진짜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라면 그거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얼마 전에도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 그걸 타격감이라고 하죠. 타격은 내 때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아이가 많이 위로를 받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일을 하면서 뭐 후회도 있고 또 뭐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내 인생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역사소설 이번에 진 그 소설을 보면 소설이 원작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냥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나상님 오셨어요? 네. 저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유튜브도 하고 있고, 꾸준히 글도 쓰고, 꾸준히 또 샤론 코치 클래스에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뭐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또 시간 보내고, 사실은 이제 제 나이가 좀 되면 조금 재미도 없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또 막 오래 하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루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약간의 소명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평가는 항상 그렇게 해요. 평가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해요? 제가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평가합니까? 그냥 자기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네. 평가는 그래요. 항상.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기운 떨어지고 기빨리고 또 뭔가 피드백이 없을 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하죠. 네,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글을 배울 때, 드라마를 배울 때, 기승전결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중간에 뭐 위기 상황 이런 것들 다 그 구성 요소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신께서 아주 찬란한 봄을 줬다면 너무 덥고 힘든 노동도 줄 것이고, 그렇죠? 또 막 폭풍이 불어서 우리 걸 빼앗아 가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담담하게 해도 되고, 그렇다고 내가 방임하라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잘 지켜보는데, 하나 못했다고 너무 애쓰지 말자. 뭐 시험 못 봤다고 막 가슴 철렁철렁 내리고, 그거 애들 다 알거든요. 예, 다 압니다. 우리 아들도 예전에 저한테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내가 엄마가 자기한테 뭐 공부를 못했다 그랬대나 머리가 나쁘다 그랬대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갖고 저를 막 얘기한 적 있어요. 별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뭐 가해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했다면 사과했죠 뭐. 사과했죠. 빠르게 사과합니다. AI가 엄청 빠르게 사과하던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연휴 동안에 뭐 하셨어요? 댓글 한번 달아보시고 어떤 게 힘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참 쉽지 않아요.
코치님의 라방을 들으면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또 이제 제가 한 권 사서 이제 읽었는데 요즘 책값이 되게 비싸요. 예. 참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쉬운 나이가 아닌데. 예. 그리고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되게 허무함도 좀 있거든요. 예. 참 너도 애쓴다. 아, 그게 뭐 빈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짠한 마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잖아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들도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장효인님. 코치님 진심 멋있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 어린이가 없어서 밍숭맹숭하게 보냈어요. 첫째는 학원 특강 다니느라 4일 내내 바빴고 언니 부산에 와서 조카들 보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그래요? 부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싶네요. 저는 또 어제는 경주 불국사에도 가고 싶더라고요. 경주 불국사에 가면 일요일에 불국사를 그 안내하는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인데 불국사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도 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걸 들었었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네. 불국사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건축 과정 그리고 또 지속하는 거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듣는데 정말 타임슬립이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탑을 만들었는가. 여러분도 항상 어디 유적지 같은데 뭐 절 같은데 뭐 복궁도 마찬가지고 그 전문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설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재밌어요. 에버랜드 부산에서 차 타고 가서 극기 훈련하셨다고요? 그거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거 하는 거다. 그것도 엄마의 일이다. 아빠의 일이기도 하죠. 저는 전남 보성을 여행하고 부산 롯데월드 가고 아이가 실컷 즐겼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차분히 일상 돌아가기 중입니다. 저도 보성도 가봤었는데 보성의 그 차밭이 있죠. 예. 정말 찻잎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 그 어린 잎을 따서 덕질이라고 그 뜨거운 팬에 그냥 이렇게 예. 덕한다 그래요. 이거 갖다가 튀기는 게 아니고 그냥 뜨거운 온도에 익히는 거죠. 제가 그때 중국 어디를 갔었는데 저는 사실 중국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제가 식사를 잘 못해요. 거기 가면. 근데 경치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어딘가에 굉장히 높은 데를 갔는데 차밭이 있었고 거기서 여린 찻잎을 따서 바로 볶아서 덕질해서 덕해서 주는 차가 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참 차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커피보다는 지금도 차를 마시고 있어요. 요거는 또 아마 선물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캐모마일인데 레몬을 좀 넣은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참 괜찮아요. 근사해요. 중1 아들 첫 중간고사에 큰 이슈가 있어서 어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라방을 듣습니다. 숙수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조계사 갔는데 줄을 정말 거의 20분 넘게 줄을 서서 대웅전 가서 기도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또 다 100일 기도 올리고 다 했어요. 길상사에서. 근데 우리 남편이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시주함에 넣으라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가 딱히 100% 불교는 아니에요. 그냥 신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셔도 됩니다. 경주 불국사 일요일에 저도 가봐야겠어요.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는지 진짜 좋아요. 저는 그때 또 막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막 비가 오다가 또 그쳤다가 비가 막 왔었어요. 그래서 막 그 처마 밑에서 기다리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로 들어가면서 재밌었어요.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만드시면 좋아요. 불국사는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도슨트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슨트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도슨트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의 학예사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많은 학문을 배우고 라이센스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도슨트보다 훨씬 더 연륜도 있고 실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되게 구수했어요. 또 보고 있더라고요. 네. 대한다원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에 글 적어볼게요. 이게 대한다원 거예요? 아니죠? 거기가 있다고요? 네네네. 카페에 좀 가입하세요. 네, 카페 사롱꼬치 클래스. 네. 그래서 글도 좀 많이 써주시고, 네, 되게 좋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커피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예, 그것도 저는 약간 산미 들어있는 거 좋아해서 예가체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가체프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약간 식혀서 먹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에스프레소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뽑아내는 그런 커피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가체프 한 잔을 예쁜 잔에 보통 이렇게 입구가 큰 잔이죠. 커피 잔들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드립을 내리면 한 잔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식집에 가면 포트에 들어있는 커피와 그 다음에 예쁜 잔에 것을 같이 세트로 줍니다. 네.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또 유럽 여행 갈 때는 진짜 에스프레소를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인데 보통 탄산수를 주죠.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2개 정도 넣고 아주 진하게, 그리고 탄산수 마시면 되게 맛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저는 어제는 또 아주 오랜만에 물을 정말 팔팔팔팔, 제가 항상 몇 초 2번 끓이라고 하죠. 커피포트 2번 팔팔팔 끓여서 우리 믹스 하나 넣고 지어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떼가 있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맛있다 했더니 남편이 당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가끔은 그런 거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음식은 무엇일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음악은 무엇인가? 친구는 누구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아닌 것 같고요. 자식도 아닌 것 같고요. 친구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사람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게 그나마 솔직하게 아니면 더 개운하게. 그래서 보조 도구가 필요해요. 보조 도구. 그게 뭐 책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차 한 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행도 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6월 달에 이제 브라이트 스푼이라는 그런 여행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중에서 혼자 가기는 좀 뭐하고 패키지는 안 들어가고 요런 지역을 좀 가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이번에 가는데 남편하고 가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년에는 남편하고 가지 말고 내가 한번 혼자 가봐야겠다. 약간의 좀 용기를 가져보려고 해요. 용기를 가져보려고. 코치님 안녕하세요. 솜이 달린 마이크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그냥 마이크인데 이 솜은 추가로 끼는 거예요. 예쁘죠? 약간 브로치 같죠? 이게 그 오즈모 포켓3에 있는 그 마이크인데요.
그냥 핸드폰하고도 연동이 돼요. 블루투스로. 예, 그리고 또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마이크 쓰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영상을 찍을까 해서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소리 괜찮죠? 이렇게 자꾸 기계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기계에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얼리 어댑터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남들이 많이 써보고 좋대더라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사서 한번 해봐요. 예, 그래서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약간 이과에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저는 90년대부터 캠코더를 찍었었거든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팔지 않을 때 했고, 그리고 뭐 사진도 그 수동 카메라 배워서 제가 전시회도 그룹전이지만 같이 했었고, 이런 영상에 관련된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브로치 같기도 하고 소리도 좋고 검정색이 아니어서 눈에 확 띄어요. 검정색도 있어요. 예. 목소리도 너무 예쁘세요.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제가 라디오 DJ 되는 게 좀 꿈이었어요. 그것도 생각해낸 거예요. 55세가 넘었을 때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느냐.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으면 바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그렇게 꿀 정도도 없었고, 그리고 또 허황되지가 않았어요. 제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내 능력 밖의 일, 내 것이 아닌 거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내 거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는. 근데 생각을 했어요. 반나절을. 내가 뭘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내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나 자녀 교육이나 그런 거를 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방송국을 차리지 않는 한은 여하튼 저한테 그런 섭외는 없었고, 지금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속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더 하다님이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 응원됩니다. 커피도 좋고 저를 위해 통영 다녀오는 길입니다. 잠시지만 동필한 길 걷고 사람 사는 모습 보는 것으로 삶의 위로를 받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목소리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싶었었고, 옛날에 그 황인용 강부자 그 프로그램을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가끔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들었고, 라디오를 많이 틀고 살았을 때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사연을 올리고, 막 정말 구구절절 눈물 떨어지는 그런 것들 막 읽어주면서 강주 선생님이 막 중간에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몇 컷이 제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 내 인생에 비추어서 그래도 남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뭐 꿈처럼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샤밀리들과 제 채널에서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도 길게 그냥 한번 켜놓으면 1시간 이상을 여러분이 그냥 틀어놔도 큰 문제가 없게 그렇게 컨셉을 잡았었어요. 생각해보면 잘한 거죠. 제가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아무 때서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재밌잖아요. 이 정도면 뭐 좋은 인생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들의 멋쟁이 DJ예요. 미나상님 우리 11일 날인가 우리 모임 있어요. 도곡동에.
예, 은희님하고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지난번에 우리 부산 모임 하려다가 못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부산 분들 중에서도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2001년도에 제가 캐나다를 갔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유학이 아니라 이민이었어요. 이주공사에 이민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민이 안 나왔으니까 먼저 제가 엄마 비자로 학생 비자로 간 거예요. 그것도 캐나다에 있는 분이 이제 안내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18번인가 28번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너무 많은 그 환송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갔죠. 근데 제가 또 준비성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소래포구에 가서 제가 평생 쓸 소금도 사갔어요. 예. 배추 절이는 소금. 정말 좋은 태양광, 예, 꽃소금. 그리고 동영 꽃돌침대에서 돌침대를 맞췄어요. 그것도 전압이 안 맞으니까 북미 거는 110볼트잖아요. 110볼트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양주만 집에 있는 양주를 거의 한 100병 정도? 여튼 이 이삿짐이 어마어마하게 살림을 다 끌고 제가 밴쿠버를 간 거예요. 갔는데 보통 이제 해외 이사는 2주 전에 출국일 2주 전에 먼저 싸서 보내고요. 그리고 또 거기 도착하면 2주 후에 짐이 와요. 그래서 이제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서 짐이 안 온 상태에서는 그 가이드 해주신 분이 뭐 밥상 같은 거 하나 뭐 이런 거 빌려주고 막 이래서 여하튼 거의 피난민처럼 살다가 이제 짐이 와서 지하 1층, 지하 2층 타운하우스에다가 이제 짐을 쟁여놓고 또 살았거든요. 그때도 저희 집 거의 슈퍼마켓처럼 해놓고 살았었어요. 제가 워낙 정리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있어 보니까 거기는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2년 유학만 하고 오자. 그래서 제가 2년 3개월 유학을 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제가 부동산을 다 놔두고 갔었어요. 네. 그걸 정리를 하고 왔으면 제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그럼 또 제 인생이 또 바뀌었겠죠. 네. 그렇다면 또 뭐 캐나다에서 뭐 이민을 하면서 또 미국으로 가서 뭐 과정은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미국 취업해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돌아오면서 또 저의 인생 그 항로가 바뀌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가보니 이 길이 아니더라 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냥 툭툭 털어요. 얼마나 많은 또 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내 인생 전체에 봤을 때 그냥 약간 돌아가는 것 정도? 왜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야 될 정거장에서 못 내려서 막 후다닥 밖으로 나갔더니 어떤 그 역은 상행선 하행선이 같이 있지만 또 어떤 또 역은 밖으로 나가서 다시 또 뭐 다리를 건너서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항상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조금 과감한 편이에요. 털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또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또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느낌. 그래서 상당히 길다라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 들면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래요. 내가 좀 이 나이에 새로운 거를 사야 될 나이인가,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될 나이인가, 막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화두예요. 예. 그러니까 소유한 것을 내가 그거를 베이스로 더 확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욕심을 버리고 스톱할 건가. 그럼 이걸 없애는 거, 나누는 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죠. 예. 어떤 것이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변화가 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막 시험 보면 시험에 열심히 하고,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걸 열심히 하고, 이런 거만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노력하고 아이가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뭐 이 정도 인생 할만하다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점점점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관계없는 결과들이 툭툭 나와요, 인생에서. 예. 그때 이제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자뻘 된 의사가 저의 무능력에 화가 난다,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은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기술을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에도 시대 사람한테. 누구 의사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그 진리를 깨닫지 않았느냐. 난 사실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된다. 정말 메타인지죠. 네. 그런 것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참 다르다. 얼마 전에 이제 김 기자랑 절에 갔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나갈 때 이 우산을 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그날 제가, 김 기자는 이제 좋은 우산을 가져갔고 저는 그 비닐 우산을 가져갔어요. 근데 차를 마시러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산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랬더니 그 미연쌤이 자기 우산하고 내 비닐 우산하고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나왔는데 역시나 누군가가 끈을 풀러서 내 비닐 우산을 가져갔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런 마음이면 절에 왜 가냐고. 그런 마음이면. 네. 근데 그 전에 그 이제 기상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극락전이라고 해요. 극락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졸고 계셨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데 오래 안 있어요. 가서 얼른 공양하고 얼른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저희한테 막 말을 거세요. 그러면서 누가 우산을 자기 거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와서 우산을 들고 갔나 봐요. 그걸 막 화를 내셨거든요. 뭐 저희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도 그 우산을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막 오버랩 되면서 별 생각이 다 나가는데 툭툭 털었어요. 됐어. 그냥 네 우산 쓰고 같이 잠깐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레님, 전 요즘 부산이 그냥 참 좋던데 부산에 아파트 구하실 거 참 부러워요. 부동산까지 잘하시는 코치님 멋지세요. 부산의 아파트는 심사숙고해서 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강의를 갔는데 기차 시간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호텔에서 나와서 좀 걷다가 그때 마침 모델하우스가 있었고 그때 마침 왜 그 삐끼라고 하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바깥에 있다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한번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남편이 해운대에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워낙 부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미분양된 거니까.
정말 이렇게 사도 될까 할 정도로 샀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내년에 입주입니다. 네.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끈푸는 노력까지. 그 양심상 비닐 우산을 가져갔고 미연씨 우산은 놔두고 갔더라고요. 어제는 조개사가 이제 조개종의 본산이거든요. 근데 길상사 가면요, 떡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어차피 절은 희주하는 쌀이 많기 때문에 그 쌀로 떡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쌀이요, 향을, 옛날에도 절에 향을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향의 냄새가 들어서 사실 쌀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쌀을 거기 받쳐도. 여하튼 많은 절은 보통 이제 밥을 주거나 떡을 해서 많이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조계종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가봐도. 근데 뭔가 그 떡을 하나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공양한 기도한 쌀로 지은 떡이니까. 사러 들어갔더니 안에서 가래떡을 이제 아마 미리 해서 얼려놨든지 굳혀놨나 봐요. 그거를 약간 맥반석 같은 데서 구워주시는 건데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대충 거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옆에 있어서 보통 우리 일반 생수 비싼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생수를 하나 사려고 저 생수도 사겠다 그랬더니 생수는 파는 게 아니래요. 근데 한 보살님은 그 돈을 받으면서 제가 또 5만 원짜리밖에 없었어요. 그걸 막 아주 막 약간 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던 걸 파셨어요. 근데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저 물도 하나 사겠다 했더니 물은 안 팔아요. 뭐 저기 뭐 매장 가서 사세요. 뭐 이러는데 뒤에 계신 어떤 보살님이 그 자기네 먹는 물인가 봐요. 그거 하나를 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눈빛 보이는 거죠. 앞에 사람이 안 팔아요. 투명하니까 똑같이는 못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근데 용기를 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복 받으시라고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진짜 돈 다 드리고 싶을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계사 글을 쓰면서 그 보살님을 생각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냥 명칭은 우리가 왜 교회 가면 집사님 이런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집사는 이제 집사의 칭호를 받는 거지만 보통 일반적인 여자분들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따뜻하고 제가 절에 와서 신이 사는 집이잖아요. 절집은. 근데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거나 신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처가 계시더라. 예.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예. 그 앞에 계신 분은 더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또 따뜻한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를 왔죠. 왔는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밥해 먹기 싫고 이제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사가지고 들어가재요. 그러니까 밥을 해라 소리는 못하고 뭘 사가지고 들어가재요. 그래서 다행히 어제는 슈퍼마켓이다 영업을 하더라고요. 잔뜩 과일을 사고 샐러드를 요새 너무 간편하게 씻어서 한 번 먹을 수 있게 비닐에 딱 별도 포장에 대해서 3개 들어있는 걸 파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전 요즘 야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집에 올리브를 절인 거죠. 예. 블랙 올리브예요. 예. 그거를 통절이면 팔거든요. 제가 그 인스타에 한번 올렸을 텐데 되게 맛있어요. 예. 저희 그 아파트에 설성목정이라고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샐러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올리브에 근거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냉동실에 있던 블루베리를 넣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맛있는 거 엑스트라 버전하고 그 다음에 발사믹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이나 꿀 같은 걸 좀 넣어도 되는데 그냥 단 거 조금 넣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메인은 짜파게티를 끓였죠. 짜파게티를 웍에다 넣고 전 끓여요. 저는 웍에다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냄비 말고 웍에서 막 볶듯이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둘이니까 어차피 둘이 먹고 뚝딱 먹고 설거지를 막 남편이 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개수를 줄이려고 예쁜 도자기인데 세 칸으로 나누어진 접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뒤졌어요. 고급진 걸 찾느냐고. 그래서 거기다가 김치하고 파김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아, 홍어무침을 제가 남대문에 사온 게 있어요. 그리고 굴무침도 있었고 그 몇 가지 넣고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네. 샐러드 한번 그렇게 많이 드셔보세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조교사에 가끔 가는데 사람이 많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전 그래서 불친절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길상사를 좋아해요. 초등 6학년 엄마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구독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친숙하게 지내요. 카페도 들어오세요. 예,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카페 샤론 코치 클래스. 좀 단톡방도 있거든요. 혹시 샤론 코치 클래스를 구매해야지 제가 입시 요강이나 팁 강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강의도 많아요. 예, 많고요. 샤론 코치 클래스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어서 저랑 혹은 강사들이 하는 유료 강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유튜브에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교육 강의는 저희 채널이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행동이 하나가 상대를 되게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우리 샤멜리들한테 복짓기 하라고 하잖아요. 종교와 관계없이 전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냥 파장. 내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5월에는 뭐 여성은 원장님이나 윤기현 원장님 하여튼 5월에 강의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강의를 5월에 오픈은 다 못해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건데 전문 강사들이 많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샤론 코치 TV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꼭 필기하시면서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